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지명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들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을 때가 있는데, 특히 이메일로 주시는 경우는 좀 고맙긴 하지만 가끔 제 개인 명의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이런 모바일 메신저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왓츠앱도 있을 수 있고 라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메신저들로 공적인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앞으로 사업하실 때 있어서 필요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고 장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사와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나 구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장사와 사업은 어느 정도 구조화되고 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고객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법률 관계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매번 새로운 고객들, 새로운 손님들을 찾아서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고 비정형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가라면 가급적이면 카카오톡, 속칭 카톡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한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 관계란 걸 맺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증거 능력이나 여러 가지 소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공급망, 납품해 주시는 분, 또 협력업체, 또 우리가 납품을 하게 되는 고객사 간에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데, 구두로 이렇게 전화로 했다라는 건 나중에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면 녹음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증거로 삼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서로 모든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카카오톡도 최근에는 많이들 쓰시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은 그래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 또 증거력도 인정이 된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좀 쉽진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카카오톡으로 이런저런 비즈니스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갖고 예전에 저랑 업무를 했던 분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왜 말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기억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게 언제였는지 찾기도 어렵고, 그게 뭔가 정확한 검색어를 넣지 않으면 검색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보관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문서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저장했는지도 모르고 카톡에만 있었다, 파일 영영 날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이거 착한 사람이어갖고 이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한테 보내준다면 다행이긴 하겠으나, 상대방이 만약에 나랑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입장이라면 그걸 굳이 보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런 증거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의 대화 보관조차도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해요. 3일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시다시피 3일 지나면 카톡 삭제한 메시지가 복구가 안 된다. 심지어 형사 쪽에서는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민사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는 3일 안에 모든 문제가 생각이 나갖고 서로 싸움을 하고 협의를 하게 되나요? 1년 지날 수도 있고 몇 달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찌어찌 해갖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못 찾을 가능성도 크겠죠. 그리고 문제는 상대방이 그 카카오톡 내용 그거 캡처한 거 변조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진정한 거다라고 입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캡처도 잘하고 파일로 저장도 해갖고 재판부에 내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제시를 했을 때 나는 이런 적 없는데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필요하면 핸드폰 전문가 포렌식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포렌식 하면 비용 많이 들죠. 또 필요하면은 카카오 회사에다가 문서 제출 명령을 하든지 사실조회 요청을 해서 이걸 받아봐야 한다는데 3일밖에 저장이 안 되면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신저로 무언가 일을 하시는 거는 조금 평소에 일을 할 때 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장사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장사꾼의 아직 레벨에 머물러서 그런 연락들을 카카오톡으로만 주문도 받고 내용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지양해야 될 그런 관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메일 주소가 gmail.com, 뭐 네이버닷컴 이런 거 씌워 있으면 회사가 신뢰가 안 가고요. 특히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워낙에 이제 네이버 이런 계정 쓰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 계정에 있는 이메일은 회사의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 도메인이 아니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저 직원이 정말로 공식적인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 개인 계정으로 보낸 거 아니냐, 저 주문이나 이런 것들 과연 믿을 수 있나, 내가 이런 비밀스러운 어떤 긴밀한 정보 같은 거를 주고받는데 저 이메일 주소로 줘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그 직원이 퇴사한 다음에 예를 들어 중요한 문서가 있었다, 그거 내놔라라고 했을 때 직원으로부터 협조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가 됐다고 하면 1년에 그렇게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도메인 하나 확보하시고 또 이메일 호스팅 1년에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 하셔갖고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직원들이 쓸지언정 gmail이나 네이버 같은 상용 계정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용 계정이라고 해도 뭐 상용 계정 같은 경우도 이메일 한 20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서버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찾기도 그렇고 또 진짜 그 내용이 변조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바일 메신저, 카톡 좀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메일, 최소한 이메일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